이 경찰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내란 피의자인 박현수를 경찰의 2인자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죠. 12.3 내란 때 국회 봉쇄를 진두지휘했던 기동 대장들이 있어요. 현장. 현장 기동 대장들. 이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장에 다 포진돼 있어. 영등포 경찰서, 용산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마포 경찰서, 강남 경찰서. 다 승진한 거예요? 내란 피의자 승진보다도 이 위치 이동을 한 거예요. 위치 이동을. 예.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기획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청 광역 수사 단장도 역시 내란 피의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경찰 이런 인사 문제를 보는 이유가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아주 망구의 진리 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고 하는 데에서 질질 끈다든지 또는 인위적으로 덮는다든지 흔히 이제 보은 인사에 대한 보은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우선 가장 크게 광무궁화, 경무관 이 선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백혜룡 경정 건 때문에 마약 수사 한참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너희들 째려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김찬수 아니에요? 김찬수. 김찬수. 그분이 이제 왕무궁화 경무관이 됐죠. 경찰의 별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직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갔습니다. 진급됐어 김찬수.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뻥카. 가짜 출근 차량. 가짜 출근. 지금 가장 경찰에서 이제 핵심이 용산서겠죠. 용산서장도 왕무궁화를 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해 놓으면 이게 공직사회에 주는 특히 경찰이라든지 일종의 계급 정년, 계급 체계에서 움직이는 상명하복 이런 집단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로 강한 거죠. 때가 돼서 승진 못하면 굉장히 자기가 어떤 뜻을 펼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진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목을 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 여단장, 기감 여단장을 봤을 거예요. 눈물이 약간 그렁하면서 노상원에게 왜 동조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계급 승진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돈도 갖다 주고 이용도 당한 이때 그 질문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체절명으로 승진에 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일종의 악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주요 요직에 포진을 하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 특징 하나 볼게요. 그날 12.3 내란의 밤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평가되는 즉 그들 내란 세력들이 볼 때 적당히 했다,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영등포 경찰서. 그럼 영등포 경찰서의 주요 인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수사관들 다 그 체포조로 다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도로 투입이 돼서 저희는 그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활동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내란의 주동 세력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그 측근들이 볼 때는 이제 이들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각이 다르네. 그래서 영등포 서장의 경우에 어디로 갔느냐?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으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대학, 경찰학교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좌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현업의 현장에 이런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좌천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좀 양심 선언했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영등포서에 소속돼 있던 기타 과장들이 승진을 한 명도 하질 못했습니다. 기동대장들도 상당수 이제 소위 소극적으로 했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 각 청으로 분산시켜서 한직으로 밀어냈습니다. 좀 전에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주요 경찰서들을 보시면 좀 전에 그 도표로 있었던 거. 지금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용산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이 있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강하게 요직으로 보는 게 영등포서입니다. 국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의 강호. 사실은 가장 전통의 강호가 종로서였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종로서는 빠졌죠. 남대문서, 강남서, 마포서. 이 주요 보직에 저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희의자라고 돼 있잖아요. 희의자. 이분들이
다 이 피의자야. 조직의 발령이 났습니다. 배치가 저렇게 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나라야? 네. 상목이 아니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피의자야. 이 말이 되는 나라냐고. 말이 안 되는 거를 또 아주 강하게 와.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전광훈 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광훈. 한 달 전에도 곧 소환 임박 맞아, 이런 맞아, 기사 맞아, 맞아. 보셨죠? 어. 엊그제도 곧 소환 임박 이 기사 어떻게 되고 있는 보셨을 거예요?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처럼 계속 곧 소환 임박인데 어. 그걸 집중적으로 그 수사하던 이연재 총경 이현재 총경. 네, 그 책임자가 인천 경찰청의 형사과장으로 물론 뭐 형사과장이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이 특징에서 보면 완벽한 에이스 그분을 좌천시킨 거죠. 와. 그리고 그때 정광훈 씨 거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나머지 7분의 와. 그 담당 책임자들도 다 흩뿌리고 하다 보니까 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 가는 거. 산더미 같은 서류를 다 또 다시 아니 봐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연재 총경이라는 사람이 전광훈이를 전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소환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 네, 이제 제대로 야 하는구나. 이제는 진짜 제대로 가는구나. 어. 빨리 해라 빨리 했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다른 데로 보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는 뭐 누가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와. 아마 이제 뭐 누가 채워졌다 한들 그 사건 기록 읽고 전말을 또 파악하고 하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 그나마 나중에라도 정의가 구현되면 되는데 이건 안 돼. 왜냐면 방금 이건 안 정광훈의 돼. 발언을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의아했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나와가지고 있어. 나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헌재를 부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네. 그리고 한때 이 사람 이제 수사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약간 기죽었어요. 맞아요. 네. 조용했어. 기죽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와. 뭐냐면 그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야 이제 그 수사도 하고 너 이제 딴 데로 보직도 옮겨라 이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블랙리스트다 하고서 블랙리스트. 길길이 또 뛸 겁니다. 그래서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알박기 최상목 그 대행이 알박기 인사 알박기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찰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관장들 일제히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인사 막 공공기관들 낙하산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이 사람들 야 니네 알박기로 들어왔잖아. 이건 좀 물러나 주지? 라면 또 이거 블랙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원님 최상목이 좀 어떻게 나 허리 아까 그러니까. 삐끗해갖고 지금 안 좋아. 저는- 최상목이 좀 제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얘기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11명 내란 국무위원들 11명을 한꺼번에 거취를 정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근데 이제 그게 정무적 고려가 여기까지 오니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상목이 인사 알박기만 하는 줄 아세요? 규제개혁 알박기 해가지고 예전에 기재부 장관하고 경제부 총리 할 때 잘 못했던 거 눈치 봤던 거 있죠? 규제 막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관들한테 전 이해할 수 없는데 장관들한테 장관 당신 브랜드용 그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브랜드를 만들래. 뭐 총선 때 무슨 뭐 이름표 하나씩 별 하나씩 달아주는 것처럼 그런 거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 선거 대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저기 뭐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친위 쿠데타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예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경찰 인사도 고위직으로 가면 정치권과 다 있어요. 네. 사실은 그거를 역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찰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내각 세력이라든가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살아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최상목 하나를 날린다고 유성열을 바로 파면한다고 바로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게 첫 단추죠. 이런 데서 드러나는 네, 거예요. 첫 이런 단추일- 데서, 이런 데서. 그래서 불가능하죠. 변호사님 말씀 받아서 그 민주 시민들께서 꼭 잊으면 안 될 게 이번 그 비상기업 내란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즉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것은 어쨌든 기존 질서를 뒤엎는 그런 쿠데타였는데 이번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그렇다면 뒤집어서 보면 검찰, 경찰, 뭐 정부 각 부처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내란 세력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네. 머리를 쳐박고 자기 안 들킬 것처럼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게 맞습니다. 포진돼 있냐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네. 되고요. 아니 이거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옳고 그름 다 떠나서 네. 이 사람들은 내란 피의자야. 네. 그러면 내가 내란 피의자인데 경찰의 주요 요직에 있어. 그러면 너는 윤석열이 이기기를 원하겠어? 아니면은
내란을 청산한다는 세력이 이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윤석열이 이기를 원하겠지. 너무 무서운 그러면 소리다.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겠죠. 네, 네. 그래서 당연한 굉장히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는 무섭기까지 가는 발 필요는 없는 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자들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윤석열만 똑 떼내고 나머지는 살아나오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쉽다고 생각 안 하겠죠. 얘네들도. 자기들도 결국은 처벌받을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보호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죠. 참 아무튼 뭐 굉장히 지금 아까 심각한 경찰 문제입니다. 말씀 드린 거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경무관이나 총경 그야말로 이제 일선 서장들이 총경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분들만 말씀드렸는데 일선서 경비과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향에서는 이런 말까지 이런 뉴스까지 냈죠. 어떤 기각이든 인용이든 났을 때 그런 혼란상을 이용해서 다시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선서 경비과장 이런 데에 소위 친윤 성향으로 이미 검증돼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대거 배치하는 네. 이런 정도까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